안녕하세요. EBS 무릎학교 사회를 맡은 염명훈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 사람마다요, 그 궁합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님도 결혼하실 때 궁합들 많이 보셨죠? 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궁합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뭐 사물에도 좀 궁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합이 좀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화초예요, 어머님. 참 제가 화초를 못 키워요. 물론 제 게으름 때문이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정성 들여서 이제 집안에 하도 그 관심을 안 기울이다 보니까 화초를 하나를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 며칠 끊임없이 이렇게 물을 주고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햇볕 날 때마다 옮겨놓고 이렇게 하니까 새싹이 나기 시작을 해요, 어머니.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 새싹이 이렇게 피어나고 자라는 모습이 아, 내가 정성을 기울였더니 이렇게 자라는구나. 정말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의 또 하나는 생명을 키우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초 하나를 키우면서 요즘 참 많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새싹이라고들 하죠. 예? 이제 정말 자라고 있는,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하는, 이제 어른이 되어가려고 시작하는 그런 이제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여린 그런 새싹들입니다. 그런 새싹들을 키우고 또 그런 새싹들을 보살피는 어머님과 저 그리고 이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그런 새싹을 키우기 위해서 기울였던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거고 또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성보다 조금만 더 정성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화초를 보듯이 정말 아름다운 아이, 건강한 아이, 그리고 바른 아이로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런 관심과 정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정말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죠, 어머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어머님 그럼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새싹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떤 걸음을 주고 또 햇볕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떤 자리로 옮겨줘야 될지 그에 관련된 말씀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제목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물건을 사거나 또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선거 때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시간 날 때마다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사회활동인데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사회공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효과적이면서 재밌게 가르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할 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그동안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26번째 시간인데요, 어머니. 이제 저와 같이 사회 공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시면서 우리나라 중학교 사회교육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예, 어머니. 저희 어렸을 때 배웠던 거랑은 내용 면에서 근대적, 현대적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그 내용의 변화가 참 많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이제 이것저것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머님 나름대로 그 아이의 사회 공부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신 건 있으신가요? 학문적으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냥 가정적으로 성실한 부모의 모습 보여주고 사회인으로서 이제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사회적으로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어머니 일일이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어머니 오늘 우리 수업 연습 마칠까요? 어머니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죠. 정말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정.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교과적인, 지식적인 내용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깔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복습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 그 중학교 이 사회 교과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어머니? 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어머니? 공간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리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시간에 관련된 내용. 바로 이제 역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일반 사회를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요, 요 내용을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이걸 좀 보다 자세하게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까지 저랑 배웠던 거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 얘기가 뭡니까? 사회교과서, 사회과 교과에 다른 내용들이 일단 어머니 어떻습니까? 일단 국사가 있죠. 세분화하면요.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배우는 거죠. 국사. 또 세계사가 있죠. 우리나라 국사, 정말 예전에 그 선사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시작해서, 통일신라 거쳐 고려, 조선, 다 현대사까지 얘기하고, 세계사도 각 대륙의 그 옛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딱 2차 대전 이후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또 한국지리 또 다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전국 8도시 북한까지 다 포함해서 기후, 지형 이런 거 다 배웁니다. 세계지리도 배우죠. 정말 아시아 대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 아메리카 대륙까지 그 대륙들의 특징, 문화, 기후 다 배웁니다. 사회 시간에요. 정말 많죠, 어머님. 또 하나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치, 어떤 민주사회에 필요한 정치, 경제, 문화, 법,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 시간에 다 다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씩은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이 그럼 과연 이걸 몇 시간 동안 이걸 다 배울까? 제가 집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요. 보통 이제 어머님,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 일반적으로 1년의 수업 일수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략 한 220일 정도가 됩니다. 주로 따지면 한 36주, 한 37, 8주 요 정도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6주, 이제 방학 빼고 일요일 빼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학교를 나오는 주간 36주 정도가 되고요. 한 주당 1학년 때 사회 시간이 3시간, 2학년 때 3시간, 3학년 때 한 4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 곱해봤어요. 3 곱하기 36 해서 이걸 다 더해보니까요. 어머니 수가 얼마가 나오냐면 360시간이 나옵니다. 360시간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이 시간에는 어머니 시험 기간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시험 기간 그래서 현장학습 가는 거, 개교기념일 이런 거 다 없다고 쳐서 수학여행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공부만 한다고 쳤을 때 360시간을 사회 공부를 한다는 거죠. 대략 계산해 보면. 그 360시간을 24시간 하루로 나눠 보면 15일이 나옵니다. 15일이죠. 그 이제 잠 한숨 안 자고 아무것도 안 먹고 보름 동안을 공부하면 이 내용을 다 공부한다는 거죠. 그냥 어머님 이 시간에 이 많은 내용을 다 공부해야 된다는 게 이 얼마나 많은 내용인지 어머니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들 하시는 거죠. 해줄 얘기는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어머님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고요. 이래서 특히 사회교과는 어머님들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방송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머님들이 사회교과는 정말 많이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바로 사회인이시고 아이들보다 더 사회를 먼저 경험하셨고 더 사회에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사회에 살아갈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들이 더 많이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들이 꼭 좀 그런 일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또한 아까 어머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 어머님? 바로 어머니가 사회입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제가 이 말을 생각해낸 거거든요.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 그거를 다 합쳐면 어머님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머니의 삶을 봅니다. 그죠? 어머니의 삶을 보고요. 어머니가 사회이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세계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거울이고 어머니가 교과서고 어머니가 우주고 어머니가 참고서입니다. 아까 어머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어머님 너무나 말씀 잘해주셨는데 바로 그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사회 공부를 사실은 근본적으로 정말 책임을 져주시고 그거를 가르쳐주시고 하는 것은 가정의 부모님, 어머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 강의에 어머님들의 역할이 사회교과서 특히나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다 보니까 어머님 얘기만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이제 무릎학교가 사실은 어머님만이 아니라 아버님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님이 보여주시는 사회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아버지의 역할도 역시 어머님 못지않게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 땅의 아버지들께 좀 보셨으면 이 땅의 아버지들께 좀 바치는 그런 시를 하나 좀 골라봤거든요. 그 시를 잠깐 보시고 또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이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네, 참 그 가슴 한 곳이 참 찡한 시였는데요. 그것처럼 사실은 부모님, 그 아버님이 하시는 역할, 또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아버님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머님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었던 그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제 사회교과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드렸지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머님들도 공부하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런 말씀드렸죠. 정말 어머님이 하기 힘드신 건 아이도 하기 힘든 겁니다. 어머님이 귀찮은 건 아이도 귀찮은 거죠.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아이들에게만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시고 정말 어머님은 안 하시면서 너무 아이들에게만 큰 걸 요구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학교 과정의 사회교과 정도는요. 어머님들이 한 번씩 공부를 하실 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어머님들이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교과서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머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사회 공부를 정말 도와주고 같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아이들의 사회 교과서를 꼭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아이들의 사회 교과서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머니 물어보세요.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보니까 모르겠다. 뭐 어머니는 무조건 100% 다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죠.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아는 대로 대답할 겁니다. 어머님 있잖아요. 교육법, 그러니까 교육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걸 내가 말하다 보면 스스로 머리가 정리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일종의 질문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도 어머니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준비하고 생각해보고 하다 보면 스스로 정리가 많이 됩니다. 어머님 예전에 뭐 친구한테 뭐 수학 같은 거 가르쳐 줄 때 사실 모르더라도 이렇게 풀어주다 보면 설명해 주다 보면 아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도 좀 한번 주세요. 무조건 그 가르치시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시고 미리 공부하시면서 또 어머니 모르신 거 있으면 아이들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게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공부를 좀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정말 큰 도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어머니 EBS입니다. 제가 이거 참 그 EBS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참 사실 좀 쑥스러운데요. EBS에 엄청 교과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죠. 교과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국영수, 사과에 관련된 과목들이 다 있고 굉장히 편성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중학교 사회 과목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고요. 그러면 거기 출연하시는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강의 하나를 준비하려면 한 10시간을 넘게 준비를 합니다. 그 원고를 쓰려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맨날 학교에서 뭐 맨날 뻔히 맨날 하시는 말씀, 그 뭐 방송에 나와서 수업하는 거 뭐가 힘들까?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이게 방송이라는 게 또 굉장히 특성이 있어서 혹시 말 한마디로라도 잘못하면 안 될까봐 이 선생님들이 원고를 주면서 굉장히 세세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그 현장에서 녹화하는 장소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면 그걸 그대로 다른 선생님들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맞는 얘기를 하시나 혹시나 실수하시나 보시고 또 다른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보십니다. 그런 거를. 이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학교 수업도 물론 굉장히 이제 선생님들이 애쓰시지만 EBS 수업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이에요. 특히나 사회교과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방송이 주는 장점이 다양한 시각적 자료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EBS 방송, 특히 교과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어렵다, 교과적으로는 접근하기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걸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참 그 EBS 얘기를 해서 좀 못한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서울대 교수분 한 분이 이제 발표를 연구 교서를 발표했는데 이 교육비 차이가 이 가난의 세습의 요인이다라고 했었죠. 결국 교육비를 얼만큼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가난이 세습되고 안 세습되고를 한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저로서는 충격적인 그 이제 조사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어머님 EBS는 돈이 안 들잖아요. 무료거든요. 특히 중학교 과정 특히나 무료거든요. 고등학교는 뭐 지금 그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어머님 좀 EBS를 통해서 좀 그런 어떤 방송이나 이런 것들 좀 활용하셔서 어머니들이 미리 좀 공부 한번 해보시고 아이들 이런 점을 어려워하겠구나 하셔서 아이들과 같이 좀 접근하시고 어머님들이 먼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교육에 투자하세요. 교육에 투자하십시오. 교육에 투자하시라는 건 꼭 돈을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죠. 시간을 투자하시고 좀 정성을 투자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방송 동안에 어머니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저기도 한번 가보세요. 어디 가면 좋습니다. 뭐 주말에 어디도 한번 가보세요. 이런 얘기를 참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것은 정성이고 어머님 투자죠. 어머님들, 아버님들 직장생활 하시고 그러시면 예를 들어 어머님도 직장생활 참 많이 하시니까요. 피곤하실 겁니다. 일요일날 좀 쉬시고 싶겠죠.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교육이고요. 정말 사회교과에서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굉장한 추억이 되고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교육은 어머님 다른 공장과 달라서 금방 찍어낸다고 금방 나오는 제품은 아니죠. 아이들이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약을 먹듯이 커서 튼튼한 아이로 자라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 투자하시고 특히 시간을 투자하셔서 대화하고 추억을 좀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아이들이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좀 칭찬을 먹고 자라는 나무 같아요. 정말 칭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머님들 생각하시고 저도 제 경험이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아마 이제 제가 방송을 하니까 아마 제 고교 때 저를 가르친 은사님들은 아마 방송에서 혹시나 저를 보신다면 아니 제가 다 나와서 방송에 들어와서 저런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뭐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서 뭐 다 칭찬받고 뭐 그렇다고 뭐 말썽을 부리고 그런 적도 별로 없었고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우연히 뭐 일간지에 뭐 중앙 일간지에서 이제 뭐 공모하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논술고사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써서 이렇게 냈는데 이제 우연히 이렇게 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평도 참 과분하게 나왔어요. 어린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근데 그거를 특히 국어 선생님이 너무나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굉장히 칭찬해 주셨고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었고 제가 어떤 문과적인 학문이나 또 국어적인 학문 이런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선생님을 찾아뵙고 선생님 정말 그때 선생님 그렇게 칭찬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선생님이 아마 잘 기억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그걸 받은 사람은 기억하는 거죠. 정말 감사하게. 그래서 어머님은 정말 어머님도 선생님들에 대한 추억들, 기억들이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나쁘신 기억들도 있으시죠. 좋으신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억들 중에서 아이들이 크게 기억하는 건 정말 칭찬입니다. 어머님들도 정말 어머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선생님이시잖아요. 가정에서는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좀 잘한 일은 많이 칭찬을 해주세요. 정말 칭찬이 아이를 잘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칭찬을 왜 해야 되냐면 언어가 행동을 만들거든요. 언어학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이 그런 겁니다. 넌 정말 좋은 아이야 라고 말하면 이 자기가 뱉은 말은 그게 되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의식을 규정합니다. 이제 그 심리학이나 언어학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이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 간호사 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해부학 실습을, 인체 해부를 하는데
너무나 놀랍고 두려우니까 다들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막 뛰쳐나오고 울고. 그래서 교수님이 나는 왜 해부학 실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써라. 그래서 그걸 수없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언어가 의식을 많이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이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자꾸 칭찬하시다 보면 그게 어머니 의식으로 박히고 아이들도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 의식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광고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특정 제품의 광고 카피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광고 카피예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카피를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어머님. 정말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머님들 이른바 흔히 말하는 우리 가짜 명품들 하나씩 집에 있을 텐데, 예? 사실 그거 뭐 시장에서 하면 3만 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진품으로 사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지 않습니까? 차이도 안 나요, 어머니. 솔직히 전문가들이 이 세세 보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까요? 그건 아마 작은 차이일 거라고요. 작은 차이에서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같은 핸드백이라도 아주 작은 차이가 이렇게 가격의 차이를 만드는 거고요. 아이들의 인생도 지금 아주 작은 차이에서 그렇게 크게 벌어져서 인생이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 아이들을 정말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 작은 차이는 뭐냐면요. 아까 어머님 말씀하셨듯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머님들이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정말 가정적인 모범의 모습들이죠. 제가 어머님들께 여러 그동안 수업하면서 그 어머니들이 좀 무의식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거 참 주의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머님들의 작은 말 하나, 그런 어머님들의 작은 행동 하나가 굉장히 아이들의 인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와 좀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봤던 외국 영화 중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이제 외국 공상과학 영화인데 어느 별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 뭐 온갖 모험을 겪고 맨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별을 구해줬으니까 당신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아니 당신들은 왜 다 가면을 쓰고 다니느냐? 난 당신들의 가면을 벗은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 별을 구해줬으니까 가면을 벗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가면을 벗으면 굉장히 흉측한 얼굴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미남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도 벗어봐라. 여자밖에 너무나 예쁜 여자예요.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는데 이러느냐? 옆에 사람들이 다 벗는데 다 똑같은 얼굴이에요. 못생겨서 다 다른 것보다 잘생겨서 다 똑같은 게 큰 더 저주였죠. 예? 어느 애들이 다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세상에 장미도 있고 잡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장미가 되시길 바라시겠지만 잡초도 잡초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부탁들을 좀 어머님께 드리고요. 이런 부탁들을 들어주시고 또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님들께 제가 또 자그만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머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시 하나입니다. 시 한 편 또 한번 보시죠. 어머니에게 가는 길. 아이가 지하철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다. 어머니는 손수건을 들고 입가에 소스가 묻을 때마다 닦아낸다. 아이는 햄버거를 먹는 것이 세상 일의 전부다. 어머니는 침 한 번 삼키는 일 없이 마냥 성스러운 것을 바라보는 얼굴이다. 어머니는 저 성스러운 것에 이끌려 무화과 같이 말라간다. 모든 성스러운 것은 착취자들이다. 네,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저 성스러운 것에 이끌려 어머님들은 그 무화과처럼 말라간다라는 구절이 참 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참 그렇게 많은 희생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거를 정말 알겠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화과처럼 어머님들을 말라가시면서 결국 아이들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겠죠. 그런 어머님들께 정말 그 학교에 있는 한 교사로서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사회 선생님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던 선생님들이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선생님들께 혹시나 누가 되진 않을까. 제가 마치 전국에 있는 모든 사회 선생님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러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그동안 많이 했었고요. 어머님 우리나라의 공교육에 관련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다가 보면 돌이 씹힐 때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밥주발 속에 밥보다 돌이 더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관련돼서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묵묵히 이 땅에서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좀 제가 그 말씀을 한마디 고 이런 방송을 빌려서 한번 그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요. 그 이제 보통 책을 보면요, 어머님 누가 이렇게 책을 쓰면 항상 이 책은 누구에게 바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이 이제 어머님들, 특히 이제 어머님을 비롯한 이제 아버님들, 부모님들 많이 보시는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어머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저도 어머님과 아버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저도 이제 바치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는 중에 이제 저희 이제 아버님이 세상을 뛰셨고 그래서 그 이제 참 어머니께 그런 말씀드리면서 참 부모님 생각도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를 키워주셨던 그리고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저를 키우셔서 여기까지 오셨던 부모님께 제가 이 방송에 나왔던 여러 가지 모습을 꼭 한번 하늘나라에 보여드리고 싶은 이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 그동안 그 어머님들의 자녀들도 다 크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어쨌건 26시간, 26강 여기까지 올 동안 어머님들 많이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어머님들 그 제가 들었던 많은 말씀들 어머님께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또 어느 곳에서 또 어머님들을 만나 뵙게 되더라도 좋은 얼굴로 또 인사하시고 뵀으면 좋겠네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